요 윤석열의 3.1절 기념사. 아, 나 정말 놀랬어요. 놀랬어.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아, 물론 기대도 안 했고, 윤석열이가 또 3.1절에, 아, 작년 3.1절에도 워낙 헛소리를 했으니까 기대는 안 했지만, 야, 이번 3.1절 기념사도요, 정말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3.1절 기념사가 아니고, 이거는, 현충일 기념사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아. 현충일. 차라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윤석열이 서울 중구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에서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지요. 야, 이거는 뭡니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이거 좋은데, 모르겠어요. 난 뒤에 이런 배경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념사가 기가 막혀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기념사가 나올 수가 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내용은 뻔한 내용이죠.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열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좀 해라 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처녀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이 독립국인 거를 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제에 의해서 병탄됐고, 일제의 폭력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 독립국임을 선언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독립국 나라들이 우리는 독립국이야 이런 말 안 해요. 현재 정치적 상황이 독립국이 아닌 나라들이 우리는 독립국이라고 외치는 거지.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 일제의 병탄, 일제의 폭력, 일제국주의.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언급 안 하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새끼 문장에는요, 대한의 독립국인가 대한 사람이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왜?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연설문 전체에 보면은, 일제의 통치라든가, 일제의 강압이라든가, 일제의 병탄이라든가,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한마디도 없어. 도대체 뭘로부터의 독립국이라는 거야? 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진짜 황당하죠?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는 거야. 누구한테? 누구를 상대로? 여기에 일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 상대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만세운동 한 것 같아. 아니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연설문에 한마디도. 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대요. 이거 맞습니까?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이 새끼. 응? 아니, 말만 하면 자꾸 자유하고 자유주의 얘기하는데, 독립선언문에
뿌리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입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하면 뭐 얘기합니까? 이거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천명한 민족 자결주의, 보통 얘기하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네? 그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한테 각 나라의 정치적 운명은 그 나라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윌슨이 14개의 원칙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야. 식민지 국가들, 그 국가들의 정치적 운명은 그 국가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그래서 그때 식민지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금 일본 식민지인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그 기대 하에서 3.1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진 거고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던 건데? 근데 우리 선조들이 실수한 게 있죠.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나라들한테 한 말인데 어떤 식민지냐면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였어요. 패전국들.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의 식민지. 근데 일본은요. 승전국이거든요. 1차 대전 승전국이야, 일본은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 황당한 거지. 나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그런데 황당하게 윤석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미 독립선언서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근거는 뭐냐? 독립선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하면서 자유가 있으니까 이 자유는 자유주의 자유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아요? 우리 성목님께서 비루한 인간 군상들의 허망한 몸짓들 체념하고 부끄럽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우리 배영강 심리연구소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니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자유와 자유주의의 자유가 같습니까? 같은 부분도 있지요. 같은 부분도 뭐 보편적인 자유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같지. 그런데 이거는 전혀 맥락이 다르죠. 독립선언서의 자유는요. 예를 우선 이 두 개는 적용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역사적인 맥락 다 다르죠. 독립선언문의 자유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뭡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야.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인 거고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할 때 이 자유는 뭡니까? 이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의 확대와 이 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잖아. 포괄적인 개념. 그리고 보통 자유주의 얘기할 때는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장경제 그 자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는. 근데 이 자유가 독립선언서의 자유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뿌리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독립선언서의 논점을 버리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의 자유를 얘기하려면 일제 식민지를 얘기해야지.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던, 총칼으로 짓누렸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데없이 그냥 서구 자유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냐? 나중에 뒤에 나가갖고 공산주의하고 대립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졸렬한 새끼들 진짜. 근데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밑에 내용은 이제 좀 번역을 좀 해석을 번역을 한 겁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비롯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몇천 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고 고통을 겪은 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 우리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 무릇 몇이며 정신적 발전에 장애가 됨이 무릇 몇이며 민족적 존엄에 훼손된 것이 무릇 몇이며 새롭음과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흐름에 기여하고 도움을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몇인가. 독립선언서에 보면요, 지금 독립선언서가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뭡니까? 지금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억눌리고 고통을 겪은 지 10년이 지났다고, 우리의 생존권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거를 굳이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니, 독립선언서의 자유가 당연히 일제 식민지로부터 자유지 무슨 자유주의의 자유야. 아, 나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 수가 있을까? 또 뭐라고 하냐?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대. 그러면서 감동적이야, 연설이.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대요. 맞는 말이죠. 누군가는 무장 독립운동도 했어요.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외교 독립운동도 했어요. 또 누군가는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도 했어요. 물론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있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형태. 각자의 자리에서. 아, 좋아. 일리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박수. 맞는 말인데 이 씨발 개새끼들, 이 정부에서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어떤 짓을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 고려시 소련 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이 있는 분을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국방부 청사에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게 전쟁기념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육사에 있던 흉상이거든요.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했다며.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 하다가 다 아시겠지만 결국 만주에서 피해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일제히 피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리고 나서 28년도인가 27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도 했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 식민지였고요. 우리가 보통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북한 공산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남북이 뭐 분단돼가지고 그런 시대도 아니야. 그 이전 아니야, 그 이전. 근데 독립운동과 아무 관계없는 홍범도 장군이 인생 거의 말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모욕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대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따위 연설을 해? 이래 되는 겁니까?
황당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이분이 제일 황당하죠.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2024년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뭐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 함께 교류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제국주의 일본, 지금 3.1절 105주년 기념일날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1제국주의를 비판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일본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걸 비판을 안 해. 그걸 비판하면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 일본과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독일이 나치 독일과 같은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독일은 나치 독일과 전염된 사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 일본과 연결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는 겁니까? 만약에 과거의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일본하고는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극우들이 판치고 있지만 지금 일본 정치도 대놓고 주류에서 우리가 군국주의 일본을 막 꿈꾼다. 그게 우리의 뿌리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물론 극우 인사들이 한 번씩 나와갖고 논란을 일으키긴 하지만 대놓고 못한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한국 양국이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대. 이거 누가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어떤 제3의 나라로부터 무슨 식민지배를 받았던 피해자로서의 이런 뭐라 할까, 이 피해자로서의 같은 공감이 되는 그런 위치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이 둘 다 공동의 가해자가 있는 같은 피해자인 줄 알겠어요, 이게. 아니면 한일이 서로 정말 대등한 조건에서 막 싸워갖고 둘 다 상처받은 그건 줄 알겠어. 그런 겁니까?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이 아픈 과거를요 누가 만든 건데? 누가 만든 건데? 이런 식의 발언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 결국은 한국도 피해자고 일본도 피해자야.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픈 과거를 딛고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미친 새끼. 여러분, 일본은 가해자예요. 가해자. 한국이 피해자고. 근데 윤석열은요 일본을 가해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야 지금. 그냥 둘 다 피해자야. 둘 다 피해자고 둘 다 상처가 있고 둘 다 아픔이 있으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나아가자는 거지. 야 씨발 진정한 대인배. 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 누가 아니래?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 북한 이야기하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거죠. 근데요, 윤석열 말처럼 한일이 자유, 인권, 법치, 항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려면 너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툭하면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하는데 일본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당연히 있어야죠.
단절이 있어야지. 근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를 자꾸 소환하고 있어요. 다시 그 시대를 막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 대해 반성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너희 하고 싶은 다 해. 다 받아줄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가령 8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맞아가지고 황당하죠. 일본 외무성이 자료냈죠. 일본 외무성이 어떤 자료를 냈어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고 하면서 일관된 입장이 뭔데요? 그 전에 일본의 외무상인 가미카와가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랬어요. 지금 일본 정부의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본은 우리와 파트너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대인배라도 대인배 하려면 씨발 네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기시다하고 개인의 관계에서 대인배 해. 술 처먹고 밥 사주고 그렇게 대인배 하라고. 네가 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물론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청산을 안 하잖아요. 반성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독도가 친의 땅이래. 지금도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그냥 묻고 가냐고. 모른 척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3.1절 날. 사실은 지금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3.1절 기념사에 가서는요. 일제의 과거 만행을 규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일본도 과거를 반성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연설문에는 1제국주의에 대한 1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대신 뭐가 있냐면 북한에 대한 비판. 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성이 된대. 이건 무슨 말이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3.1 운동이 남북 통일로 완성이 된대요. 3.1 운동할 때 남북이 분단돼 있었습니까? 아니, 3.1 운동의 완성이 왜 통일이야? 3.1 운동은 1제국주의 하에서 독립, 자유를 외치는 운동이거든요. 3.1 운동의 완성은 해방이에요. 해방이라고. 근데 통일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세요. 통일 한반도. 지금 요새 신원식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북진을 외치죠. 북진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통일 한반도 향해 어떻게 나가자는 건데 지금 뭐 전쟁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진심을 통하려면요, 만약 전쟁이 아닌 통일 한반도를 외치려면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북한하고 이렇게 원수같이 관계를 만들어 놓고 통일 한반도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죠. 이 새끼가 지금 총선 앞두고 계속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북한의 정권 폭정. 북한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냥.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도 멈추지 않겠대. 아니 3.1절 날 이게 무슨 연설이에요?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점점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 얘기와 통일 문제를 막 말하고 있어. 3.1운동 기념사에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고 변형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야,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구나. 3.1운동 기념사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확대돼 갖고 쓰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 상상을. 어떻게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이 통일로 향할 수가 있죠? 야, 대단해, 대단해.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죠. 국가보훈부 산하에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요번에 앉힌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억지로 앉힌 사람이 바로 앞에 보이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인 박이택 씨죠. 박이택.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박이택이 누굽니까? 아니,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87년도에 안명직 서울대 교수가, 이 사람도 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전향을 아주 세게 했죠. 이 안명직 교수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뉴라이트의 사상적, 이론적 진지 아니야 여기가. 그 배경을 만드는 곳이야.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 사상적 이 근거, 그런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거를 확산하고 퍼뜨리는 그런 곳이 낙성대 경제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앉혔어. 쟤네들은 식민지 시대를 찬양한 사람들이거든요. 일제 식민지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 그거 외치는 사람들 아니야. 그거 외치는 사람들. 얘네들이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징용 문제, 이거 강제징용 아니었다. 뭐 그런 거 외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런 인간을 독립기념관 위사로 앉혔어요. 이사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 이따위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난 국민들이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보수 인사들이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 보수들은 정말로 머리가 빈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진보보다 보수가 이걸 진짜 분노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진보가 민족주의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진보가 민족주의입니까? 보수가 민족주의지. 히틀러가 민족주의자 아니에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응? 우리 민족이, 우리 아리안인들이 최고야. 그거 아니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 보니까 유대인들 다 학살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종 우월주의 나오고. 극단적으로. 민족주의는 보수예요. 구구예요. 구구 원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짱이야 그게.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요 완전 변태니까 변태. 왜 변태냐면 민족을 우습게 여겨. 민족을 우습게 여겨. 오히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민족의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우습게 여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드골이 진보주의자예요? 드골이 독립운동의 영웅이고 드골이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완전 정신이 나갔어. 민족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침탈했던 일제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막 일본 변호해주기 바빠요. 지금 막 바빠 죽겠어 지금. 이 보수 정권이, 이 보수 정권 대통령이 이따위 기념사를 하고 또 저따위 낙선대 경제연구소 소장을 독립기념사 이사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은요, 제대로 머리가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분노해야 돼. 분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일제 식민지를 시대를 찬양하냐. 어떻게 저런 새끼들을 어떻게 감히 독립운동관 기념관, 독립기념관 이사로 앉힐 수가 있냐. 분노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3.1절 기념사에서 일제국주의에 대해서, 일식민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마디도 없냐. 비판을 해야 돼요. 보수 유권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지금 건국전쟁 막 찬양하고 있잖아. 건국전쟁. 이승만 찬양하고 있잖아. 저는 이승만 되게 싫어하지만 이승만이 철저한 항일주의자예요. 반일주의자. 이승만 때는요, 일본하고 다시 관계 회복한다는 건 말도 못 그랬어요. 박정희 때 가갖고 일본하고 다시 한일회담 한다고 나왔지만 이승만이 통치하던 그 12년 동안은요, 일본하고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못 그랬어요. 한마디도. 이승만이 일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승만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 근데 이승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고. 이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승만이 철저한 반일주의자인데 이승만 다큐 만든 감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전향해갖고 이승만 파리로 지금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 영화 보다가 최근에 파묘, 저 어저께 보고 왔는데 파묘를 가지고 이게 항일 또 반일 영화다라고 막 지랄했는데, 야 네가 만든 그 이승만이 철저한 반일주의자야. 반일주의자. 대한민국 최고의 반일주의자라고 이승만이야말로. 왜냐면 이승만은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독립운동가였고, 이승만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상해. 우리나라 보수는 이상해요. 이상해. 변태야 변태 진짜. 도무지. 족보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부끄러운 상황. 어딘데 가갖고 막 지들이 보수란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요, 싹 망해버리고 다 없어지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진보정당들 있죠? 그 진보정당들이 진보를 하면 돼. 사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이게 맞죠? 이게. 조선시대 때 그 훈구파가 있고, 그리고 훈구파가 뭐 여당이면 야당으로 있던 게 사림 아닙니까? 사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훈구파가 싹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지면서 이제 사림에서 이제 분열돼가지고 뭐 동인 서인 분열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데, 사실은 그 주류였던 세력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역사에서도요, 이 국민의힘 계열, 지금 민정당하고 합쳐진 그 민자당 계열들 있죠. 민자당이 결국은 그 민주진영하고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과 합쳐진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이것들이 계속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없어져야 돼. 아예 없어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면 돼. 사실 민주당은 보수예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야. 응? 지금 민주당 정도면요, 유럽에 가면 보수예요. 보수. 민주당이 정통 보수의 길을 가고 그 옆에 있는 정당들 있잖아. 사실 뭐 진보당이건 뭐 정의당이건 아니면 지금 조국신당 같은 경우, 이런 당들이 진보의 역할을 하는 이런 큰 그림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번 총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저건 보수도 아니에요, 진짜.
이 변태 보수. 이 정권은, 저 정권은. 아, 열받네. 예, 이게 오늘 윤석열의 너무 어이없던 3.1절 그 기념사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착함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함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함 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싹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세팅해 드립니다. 가령 돈은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들 잘 점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상담 받으셔갖고 이렇게 보험, 온 가족들 보험 점검하시면 아마 그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십시오. 여러분 댁까지 찾아갑니다.